자,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단판전 이 세인트루이스와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LA 다저스가 3대1로 또 승리를 거두며 디비전 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야, 이틀 연속으로 기분이 어때? 아 근데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사실 응원을 하고 싶었던 거지. 네.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크진 않았다. 네, 근데 역시 다저스가 야, 참 끈질기네, 강하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선수층의 깊이가 경기 결과를 갈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둘 다 때려 박았잖아요. 그쵸? 때려 박는 경기니까. 선발이 좀 일찍 내려갔으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선발이 더 오래 버텼어요. 그쵸. 그리고 9회까지 불펜 투수도 2명 덜 썼어. 그죠? 근데 다저스는 불펜 나올 선수들이 계속 있네? 그치. 끝나고 나도 빅포드도 있고 베시아도 있고 하잖아.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뭐 낼라면은 뭐 낼 수 있지만 헤네시스라던가 뭐 몇 명 낼 선수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9회 말을 믿고 맡길 선수가 없었다. 그리고 타선 역시 다저스는 테일러랑 뭐 벨리저가 뭐 그동안 부진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방 하잖아요. 그쵸.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뭐 타선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상위 타선은 제대로 했는데 하위 타선이 하나도 못했다. 그래요.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씩 네, 일단 뭐 짚어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선발 맞대결, 이 베테랑 선수들의 맞대결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어쨌든 웨인라이트의 살짝 우세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1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 볼넷 2개, 삼진 5개를 잡아내면서 사실 이제 저스틴 터너 선수한테 홈런 한 방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뭐 완벽한 투구를 또 펼치고 있었고, 그렇죠. 이 터너 선수가 워낙에 또 가을에 강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시즌 13번째 홈런인데 다저스 역사상 가장 많은 포스트 시즌 홈런 때려낸 선수예요. 뭐 지난해 이미 됐지만 그렇습니다. 네, 올해 더 기록을 이어갔고 뭐 어쨌든 이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수비의 도움도 굉장히 웨인라이트 선수가 많이 받았다는 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내내 사실 웨인라이트가 세인트루이스 수비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패스트볼 구속도 이제 평균 90마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웨인라이트는 그냥 낮게 던지면은 세인트루이스 수비들이 알아서 막아주는. 잘해주니까. 그리고 외야진도 워낙에 수비가 좋다 보니까 빈틈이 없는 수비를 잘하는 팀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사 선수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살짝 불안했어? 소사가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제 에드먼 선수라든지 이제 베이더 선수 뭐 등등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일단 선발 맞대결에서는 웨인라이트가 앞서갔어요. 이 슈어저 선수가 다소 좀 제구가 되지 않는 모습, 시즌 막판에 불안했던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점이 어쨌든 뭐 그래 5회 못 채운 건 맞아. 하지만 1실점밖에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는데 항상 위기였어. 그렇죠. 메이닝 출루시키고 위기가 있는 와중에도 슈어저는 버텨냈다. 이게 바로 관록이 아닌가. 그래, 좋지 못한 컨디션에서도 어쨌든 실점을 그렇죠. 최소화하는 능력은 역시 대단하다. 아, 그리고 로버츠 제가 칭찬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이번에는 쉬지 않고 바로 교체했어요. 그래. 일단 마운드 올라가가지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악수 딱 기비투미 그렇죠. 딱 이래서 딱. 그리고 조켈리가 잘 막았잖아. 어쨌든 맞아요, 네. 오늘 로버츠의 불펜 기용 결과적으로는 다 성공했어요. 모두 다 적중했죠. 맞습니다. 트레이닝도 내리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진짜 대단했었고. 그래.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 이제 투수 엔트리, 이제 와일드카드 단판전 엔트리를 좀 봤을 때는 다저스는 이제 투수를 10명 올렸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이제 12명을 등록을 하면서 조금 이 세인트루이스 쪽에서 투수 쪽에 좀 강세를 좀 있겠다, 혹은 이제 다저스가 너무 벤치 쪽에, 야수 벤치 쪽에 힘을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차피 아무리 이닝 쪼개기를 하더라도 한 경기에 10명의 투수 웬만하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멀티 이닝을 모하면 소화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트레이넨이라던가 뭐 켈리 젠슨도 올 시즌 워낙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다급하다 싶으면은 잘 던지는 선수를 길게 끌고 간다는 다저스 전략, 전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 결국에는 이제 다저스 그라테롤, 트레이넨, 뭐 네이블, 뭐 젠슨까지, 뭐 켈리 선수도 있었고 필승조가 모두 총출동을 하면서 4.2이닝 동안 2피안타 1볼넷 3진 6개 잡아내면서 상대 타선을 완전히 묶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9회 말에 그 중요한 순간, 이제 주자 2루 있는 순간, 이 2사의 주자 2루 있는 순간에 레이스를 올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이에스가 올 시즌 초반 굉장한 활약을 펼치긴 했었지만 네. 7월, 8월
부진하면서 결국에는 마무리에서도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경기, 중요한 상황에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데 제구도 너무 안 됐고. 왜 레이에스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뭐 헤네시스라던가 뭐 잘 던지는 선수들 없진 않죠. 휘틀리도 있잖아. 그래요. 근데 이 선수들은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에는 등판한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고 특히 헤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제구가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렇죠. 올 시즌에도 사실 이 휘틀리랑 이 헤네시스는 9이닝당 볼넷이 너무 높아. 레이스가 불안하다고 하지만 레이스는 어쨌든 마무리를 했던 선수이고 이 두 선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실트 감독이 기존에 쓰던 선수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에는 이 좌완이었던 맥팔랜드 선수가 벨린저와의 승부에서 그치. 이닝을 못 끊어갔었던 게 그치.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벨린저가 이 맥팔랜드 상대로 상대 성적 12타석에서 1안타, 뭐 타율이 8푼 3리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볼넷 출루를 하니까 이제 우타자야. 이 우타자 테일러의 찬스야. 이제 좌완에서 우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우투수 불펜인 가예고스와 이제 가르시아 선수를 써버린 이상 제일 믿을만한 두 그렇죠. 투수죠. 이제 불펜에 이제 남은 선수가 이제 플레어티, 허드슨, 마이콜라스 이 선수들은 우투수지만 다 선발 자원이고 그렇죠. 코디 휘틀리랑 알렉스 레이에스밖에 우한 불판이 없는 상황에서 휘틀리보다는 레이에스를 믿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됐다. 통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게 다저스와의 이 불펜 질의 차이가 여기서 오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는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다음 라운드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와의 맞대결을 이제 앞두게 됐는데 부진했던 선수들의 반등이 정말 좀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죠. 1승을 거뒀지만 1승을 거둔 것 이상의 수확이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벨린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타율이 1할이니까 뭘 말 다 했지. 2019 시즌 MVP 같은 활약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서 뭐 앞으로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이 경기에서 3개의 출루를 해냈고 또 2개의 중요한 도루,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를 네. 이번 경기에서 뭔가 입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벨린저 선수도 그렇지만 이 크리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시즌 막판에 이제 목 부상이 있어가지고 출전을 잘 못하고 나와도 잘 못했거든요. 맞아요. 테일러도 이제 끝내기 홈런을 쳐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켈리 젠슨 선수, 사실 다저스 팬분들이 올 시즌 이제 표면적인 성적에 비해서 젠슨 선수를 좀 못 믿어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쌓은 업보가 있거든. 음. 근데 확실히 올 시즌 들어서 켈리 젠슨이 9위도 그렇고 제구도 그렇고 확실히 앞선 3년이랑은 많이 달랐거든요. 포스트 시즌 되면 근데 또 불안해. 커터의 위력을 좀 회복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오늘 1이닝 동안 1피안타 3진 3개 잡아내면서 오늘 잘했다. 타선을 뭐 네. 완벽하게 묶어냈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결국에는 패배한 원인 뭐냐, 주자를 득점권까지 갖다 놨지만 적시타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렇죠. 11타수 무안타, 득점권에서만 1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어요. 1점을 냈는데 그게 폭투야. 폭투, 그렇죠. 안타는 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음. 그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오늘 세인트루이스가 패한 원인이 아닌가. 음. 토미 현수 에드먼은 어쨌든 3안타를 치고 도루도 두 왜 개였어요. 골드 슈미트도 1안타에 볼넷 2개를 기록을 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결국에는 불러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요. 뭐 오닐이라든지 아레나도, 뭐 베이더, 이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다 기대주였는데 이 선수들이 좀 침묵을 하면서 결국에는 해결사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뭐 물론 다저스 투수들이 잘 던진 것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저스가 결국엔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가게 됐는데 네.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맞대결이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될 줄 주세요.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알았잖아. 이 내셔널리그 이제 107승을 거둔 팀과 이제 106승을 거둔, 진짜 뭐 내셔널리그에서 제일 뭐 반 1등 반 2등이 이제 정규 말리게 되네요. 1등이지. 정규 1등인 거잖아요.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이 다저스는 이제 1차전 선발로 이제 워커 뷰러 선수를 또 이제 내세웠고, 이제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이제 로건 웹 선수, 이제 좌완 투수죠. 웹을 1차전에 내는 선택을 또 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최고 라이벌들끼리의 이 디비전 시리즈가 드디어 성사가 됐는데 네. 이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0승 9패로 살짝 앞서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다저스와 자이언츠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체적인 뭐 시즌 성적, 시즌 운영을 놓고 봤을 때는 자이언츠가 1승 더 했지만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다저스가 좀 탑독의 느낌, 뭐 자이언츠가 언더독의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좀 메울 수 있을 것인지 1차전에서 좀
기선제압을 하는 팀이 좀 시리즈를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다저스가 선발 투수를 한 명 소모하긴 했잖아요. 그쵸, 슈어저 일단 썼고. 슈어저를 일단 썼다는 점에서 자이언츠가 그나마 좀 유리한 점이라면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네. 뭐 그 다음에는 홈 어드밴티지가 살짝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백칭승을 괜히 거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사실 이 내셔널리그에서 전통의 라이벌이지만 이 두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는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이 재밌는 경기가 또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뭐 다른 쪽 이제 미러키와 또 이제 애틀란타가 또 맞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이 디비전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이제 디비전 시리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내일 열리는 이 포스트 시즌 일정도, 중계 일정도 한번 예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두 경기 열리는 날이죠. 첫 네. 번째 경기는 새벽 5시 7분에 한장희 캐스터와 손건영 해설위원님이 중계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보스턴과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화이트삭스 대 휴스턴의 경기이고요. 캐스터는 손상혁 캐스터, 해설은 이희영 해설위원님께서 중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있죠.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오늘의 MLB 또 우리 이현우 기자와 또 최세걸 기록원이 같이 시작을 하게 됐다. 네. 다시 시작을 하게 됐다는 점 또 공지를 드렸고, 저희가 이제 종종 이제 매주 목요일이죠? 맞나요? 매주 목요일. 오늘이야, 오늘.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를 또 소통 방송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또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시면서 뭐 궁금하시는 것도 물어보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뭐 경기에 대해서 좀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찾아와 주셔서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응 좋으면 유튜브에서도 계속 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내일 디비전 시리즈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아메리칸 리그 또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